안녕하세요. 록타이트 일반 제조 및 유지보수 사업부 저는 기술지원팀 심현섭입니다. 이번 7월달 웨비나는 록타이트 축혈부 고정제 600번대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 중간중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끝나자마자 바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좀 홍보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이거 이제 다 끝나게 되면 저희 마케팅 팀에서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것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메일로. 그러면은 그 이메일로 만족도 조사에 대한 피드백을 좀 주시면 저희가 일부 분께 스타벅스 쿠폰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만족도 조사는 좀 더 이런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귀사에 방문을 하거나 귀사 솔루션에 좀 더 가깝게 좀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다가오는 10월 24일 날 부산에서 열리는 코마린 전시회에 저희 henkel 록타이트가 나갑니다. 그래서 부스도 있어서 거기 가시게 되면 그 선박 관련된 모든 구조물과 관련된 록타이트 솔루션, 글로벌 사례라 국내 사례 같은 것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현장에 오셔서 제품 경험도 해보시고 어떠한 솔루션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달 록타이트 축혈 보정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그 축혈 보정제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좀 생소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제 회사 처음에 이 제품을 설명할 때 한국말로 정확하게 매칭되는 제품이 좀 없는 느낌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축이 되는 이제 어떤 원기둥 같은 거죠. 샤프트나 이런 것들을 회전하기 위해서 베어링을 끼운다거나 뭔가 이제 이러한 부품들이 결합이 되는데 이 결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꽉 잡아주는지 그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제품을 저희가 축혈부 고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다양한 산업용 로봇이라던가 모터, 절삭공구, 강한 회전체, 그 다음에 반복되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샤프트나 뭐 베어링에 대한 결합, 혹은 뭐 마그넷에 대한 결합까지도 이런 록타이트 600번대 축혈부 고정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장 가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기존의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기존 방법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결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눈에 안 보이는 공극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나사 고정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굉장히 딱 아주 타이트하게 쪼여져 있는 그런 축혈부 상태, 베어링과 샤프트에 결합되어 있는 면을 절삭해서 잘 보게 되면 눈에 안 보이는 공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극들을 접착력으로 메워줌으로써 실링력과 함께 접착력이 이제 강한 회전이라던가 반복되는 충격이나 진동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게끔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좀 더 강한 메리트를 준다는 게 바로 시작점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록타이트를 쓰지 않은 기존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설명드릴게요. 자, 기존 방법 그 중에서도 기계적인 방법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돼 있던 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건데 기계적으로 결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확실 동력, 이제 뭔가를 어딘가에 이제 끼우는 거죠. 그 부가적인 기계적인 장비나 부품을 끼우는 방식. 두 번째는 마찰 동력, 마찰력으로 인해서 동력이 이제 움직일 때 그런 것들을 고정해주는 역할. 세 번째는 용접이나 납땜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다음 장 보시면 자, 기계적으로 이제 결합되는 경우에 확실 동력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스크류를 박는 거죠. 나사를 이제 고정체가 회전되는 그 부분에 결합되는 부분에 박게 되는데 스크류를 박다라는 것 자체는 또 한 번 그 스크류와 그 고정되어 있는 사이에 또 갭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풀려요. 그리고 강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진동에 의해서 풀리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러한 부가적인 장치가 큰 도움이 안 되죠. 더군다나 스크류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머신닝 한다고 하나요? 이러한 부품에 대한 추가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핀을 갖다 박는데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쓰고 계신데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또 응력이 가해집니다. 핀 쪽에. 그 다음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백래시가 좀 강하게 발휘가 되게 되면 동력 전달에 있어서 좀 손해보는 경우도 있죠. 이 부분도 부품을 추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세 번째 그림인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쓰시는 경우인데 키 같은 경우는 그 면적에 이제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공극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많이 회전하고 하게 되면 덜그럭덜그럭 하면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또 타이트하게 껴야 되니까 부품에 대한 정교한 그런 기술도 좀 요구가 되고요. 마지막에 보시는 그림은 스플라인인데 이제 그 샤프트를 이렇게 가공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결국은 이렇게 미세 가공을 해서 단면적 자체를 넓히고 마찰력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마모나 녹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머시닝을 하는 이런 제조 비용 자체가 올라갑니다. 특수한 디자인 자체가 부담이실 수 있겠네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계적인 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부품을 띄는 게 아니라 그냥 압입을 아주 빡빡하게 하는 케이스예요. 세 가지죠. A가 슬립핏, 헐렁하게 하느냐, 아니면 빡빡하게 하느냐. 세 번째는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10가지 줘서 이제 쑤셔 넣느냐 이런 얘기인데 A번 같은 슬립핏은 공차가 비교적 헐거운 편이다 보니까 그 잡아주는 힘이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마찰력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생기는 이제 퍼포먼스 측면에서의 문제가 될 거고 강제 합입하는 경우에는 공차를 타이트하게 샤프트와 베어링이 결합되는 부분을 아주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머시닝을 정교하게 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에 보이는 열박음 같은 경우는 끼워지는 상황보다 이제 들어가는 부분의 면적이 더 크게 엇갈림 공차를 준 다음에 쑤셔 넣는 거죠. 그래서 열을 줘가지고 관을 확장시킨 다음에 비벼 넣는 방식이다 보니까 열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에너지 비용이라던가 그 세이프티, 안전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이걸 박을 때 소리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냉각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아주 강한 마찰력을 요구하지만 생각보다는 부담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갈게요. 네. 그래 이제 기존 방법, 뭐 기계적으로 체결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봤을 때 괜찮아요. 근데 부품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손해가 있는지 1번 같은 경우는 백래시입니다. 적절한 백래시 같은 거는 괜찮은데 부품과 부품이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 백래시가 좀 커지는 경우라면 강도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 결합되어 있는 맞물려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토크가 내가 의도한 토크가 회전체에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백래시가 크면 클수록 그런 안정도, 신뢰성 측면에서 좀 불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강하게 이제 쑤셔 넣다 보니까 2번하고 4번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쑤셔 넣는 과정이나 이런 경우에 뭐 서스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긁히죠. 강하게 이제 마찰이 강해지면서 열이 잘 방출 안 된다거나 강한 압입 과정에서 좀 이렇게 긁힘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으로 지나게 되면 물이 들어가게 되거나 그 쇠나 이런 것들, 뭐 스틸이나 이런 것들이 녹슬면서 생기는 신뢰성 측면에서 아주 손해가 될 겁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력 집중에 의한 크랙인데요. 샤프트랑 베어링의 규모가 클수록 강제적으로 압입할 때 응력이 집중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동력이 발생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크랙이 발생하게 되면 이걸 안전 문제에서도 굉장히 큰 우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어요. 기차 같은 거, 기차 전철 같은 거, 바퀴 같은 거를 끼우고 해체를 할 때 이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껴지면서도 그 다음에 고정된 상태에서 아주 강하게 잡혀줘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주 윤활력도 발휘하지만 접착력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안 껴지고 응력이 집중되게 되면 이게 안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쓰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장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록타이트 솔루션은 뭐가 있을까?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안 보이는 갭을 완전히 메우다 보니까 샤프트와 베어링, 회전체가 한 몸체가 완벽하게 형성됨으로써 동력이 완벽하게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력 분산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그 낄 때도 약간의 윤활력이 있거든요, 록타이트가. 그래서 강제 압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열박음 상황만 아니라고 한다면 부드럽게 끼워집니다. 그리고 금속에서 성능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600번대 계열 같은 경우에는 내화학성이나 내열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평균적으로 150도, 뭐 맥스 200도까지 내외의 환경에서도 상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제품들을 따로 가지고 있고요. 보통은 일회형 제품이니까 섞어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장 보면요. 네, 저희는 이런 600번 제품을 현기성 접착제라고 하는데 문제는 반드시 금속에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차단되어야 샤프트랑 베어링을 결합하는 그러한 타이트한 상황이 되어야지 경화가 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공기 차단을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강제 압입을 하는 그런 타이트한 상황일수록 접착제 입장에서는 접착력이라던가 그 다음에 경화 속도 측면에서도 좀 더 유리합니다.
아주 슬립핏이 좀 너무 강하다, 헐떡헐떡거리는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점도가 높거나 액티베이터, 경화 촉진제를 써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실 수도 있어요. 다음 장 가겠습니다. 네. 근데 제품이 좋다 이거예요. 록타이트 제품이 좋기는 좋은데, 좀 비싸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실 수 있죠. 이거를 한번 대충 생각을 해보면, 실제 제조 비용 절감 효과는 커요. 왜냐하면, 애당초에 더 좋은 성능, 응력 분산도 확실히 돼야 되고, 회전체에 대한 이 속도가 RPM이 빠른 거라 할 때도 잘 붙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굳이 디자인 변경을 안 하시면서도 록타이트 600번대를 사용하시게 되면, 기존 방법 그대로 쓰셔도 성능은 향상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압입 방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은 록타이트 사용했을 때거든요. 동일한 압입 방식의 상황인데 록타이트를 발랐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슬립핏만 보더라도 거의 그 접착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것이 록타이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접착력이 올라가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사용하셨던 디자인을 바꾸지 않고도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뭐 접착제를 쓰지 않았던 다른 상황들, 기계적인 체결의 경우에 특히 스플라인이라던가 키라던가 억지 끼움 같은 경우에는 머시닝을 하는 비용,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공차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비용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 상황에 따라 또 다르게 제작을 하셔야 되니까요. 하지만 접착제를 쓰시게 되면 평균 제조 비용은 접착제액만 들어가게 되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조 비용의 전체는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고객한테 드리는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장 갈게요. 네. 그리고 열박음으로 진짜 문제 없이 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간섭 공차죠. 엇갈린 공차의 상황을 이제 가로축을 보시면 됩니다. 가로축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를 발휘해요. 열박음을 했을 때 발휘를 하는데, 무려 열박음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접착제를 같이 쓰시게 되면은 기대하실 수 있는 성능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열박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강한 열을 줘야 되기도 하고 이걸 식히는 과정이라던가 넣는 과정이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좀 힘들어요. 소리도 세고 그래서 저희는 열박음을 안 하셔도 성능을 낸다 말씀드릴 수 있고 평균적으로 1제곱센티미터당 한 300kg 정도 힘을 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스틸 기준에서. 훨씬 더 경제적이죠.